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월거월부 시청자 여러분,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입니다. 저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마운틴뷰 사무소에 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으로 애플과 함께 나란히 미국 기업 전체 시가총액 1위와 2위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사와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5가지 결정적 순간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입니다. 1955년생인 빌 게이츠, 그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동갑이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도 동갑입니다. 시애틀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빌 게이츠는 13살 중학교 때 처음 GE에서 나온 컴퓨터를 접하게 되는데요. 컴퓨터와의 만남은 그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나중에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게 되는 동네형 폴 알렌과도 이때 만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민하고 천재적이었던 그는 1973년 미국 최고의 명문대인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이미 빠져버린 빌 게이츠의 대학 생활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1975년 세상에 처음으로 알테어 8800이라는 마이크로 컴퓨터가 공개되는데요. 기업에서 쓰는 거대한 컴퓨터에 비해 작은 크기의 이 컴퓨터에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최초의 컴퓨터 알테어 8800에 열광한 빌 게이츠와 폴 알렌은 이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합니다. 그것이 1975년 마이크로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라는 뜻으로 회사의 이름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정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뉴멕시코의 엘버커키에서 열심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와중에 실리콘밸리의 쿠퍼티노라는 동네에서 만들어진 회사가 개인용 컴퓨터를 1977년 내놓는데요. 이 회사도 동네 형 동생들이 만든 기업, 바로 애플 컴퓨터였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환상의 콤비는 애플2로 진정한 개인용 컴퓨터 대중화의 시대를 엽니다. 애플2가 성공하는 걸 지켜본 원조 빅테크 기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IBM. IBM도 PC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여기에 뛰어들기로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내놓을 IBM PC의 운영체제를 만들어줄 회사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선택된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드디어 1981년 8월 12일 IBM PC가 데뷔를 하는데요. 이 순간이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다른 PC들과 경쟁해서 IBM PC와 IBM 호환 PC들이 승기를 잡으면서 이 PC들의 공통적인 OS를 제공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선점하게 된 것입니다. PC는 점차 보급되고 있었지만 진정한 폭발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마우스를 사용하는 컴퓨터 사용법이 도입되고 나서야 사람들의 PC 사용은 늘어났고 이를 기반으로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GUI는 제록스의 연구소에서 처음 만들었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에 적용한 것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1984년 나온 매킨토시가 바로 그 결과물이었죠. IBM 호환 PC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년 늦은 1985년에 윈도우를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GUI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즈음 마이크로소프트는 본사를 엘버커키에서 창업자들의 고향인 시애틀 근처 레드몬트로 옮기고 1986년 상장까지 성공하죠. 1987년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가치가 1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그는 가장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됩니다. 1990년 윈도우 3.0이 나오고 인텔 386 프로세서가 나온 상황에서 PC와 OS 시장에서의 경쟁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IBM 호환 PC에서는 윈도우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죠. 대기업 IBM은 자신들이 IBM PC의 플랫폼 기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지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PC용 반도체를 만드는 인텔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윈텔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OS를 지배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는 다른 소프트웨어 시장도 넘보기 시작합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가 하나로 되어 있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1990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OX를 장악한 후 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판매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 방정식이 됩니다. 1990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등장이 지금의 마소를 만든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인 이유입니다. 파죽지세로 성장하던 마이크로소프트, 하지만 거대 테크 기업이 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드디어 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전 세계의 인터넷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인터넷의 정보를 검색하는 소프트웨어, 즉 웹브라우저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분야의 선구자는 1994년에 세상에 나온 넷스케이프,
마이크로소프트는 1년 후 자체 웹브라우저인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익스플로러를 1996년부터 윈도우 95와 끼워 팔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넷스케이프를 비롯한 경쟁관계인 자급 기업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결국 1997년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 혐의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윈도우와 익스플로러를 분리시키라는 내용이었죠. 이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테크 업계에서는 거의 악마처럼 평가받았던 빌 게이츠는 1998년 스티브 발머를 사정으로 임명합니다. 여론의 비판, 법무부와의 소송으로 인해 회사에서 점차 떠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결국 2000년 스티브 발머가 CEO로 임명되고 빌 게이츠는 수석 소프트웨어 설계자 역할로 물러납니다. 2008년에는 상근직에서 물러나고 2014년에는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2020년에는 기술 고문 자리에서도 물러나 완전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결별합니다. 소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할 직전까지 갔던 마이크로소프트는 긴긴 법정 다툼 끝에 분할만은 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빌 게이츠가 떠나고 CEO를 역임했던 스티브 발머는 훌륭한 관리자였지만 빌 게이츠처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임기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이라는 검색 제왕의 부상을 막지 못했고 2008년 아이폰이 등장할 때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지 못해 이 파일을 구글 안드로이드에 넘겨줬습니다. 법무부와의 반독점 소송이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세 번째 결정적 순간인 이유입니다. 소송을 계기로 창업자가 물러나면서 회사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발머가 CEO에서 물러나기 직전인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는 관료제와 비효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이 PC를 압도하면서 당연히 윈도우도 정체됐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구글 크롬에 밀려서 점유율이 빠르게 빠지고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애플은 물론 구글에게도 기업 가치에서 역전을 당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기업이 망해가는 전형적인 길을 걷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에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티아 나델라 현 마이크로소프트 CEO입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1967년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태어납니다. 인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 MBA를 졸업한 후 1992년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합니다. 1992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윈도우 3.1로 연타석 홈런을 치던 때였죠.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해 서버형 윈도우인 윈도우 NT의 개발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부문을 거쳐서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2010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출시하게 되는데요. 2002년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애저의 등장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PC와 윈도우 OS 그리고 PC에 설치되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이 아니라 서버 컴퓨터와 데이터 센터가 중심이 되는 기업으로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놓쳤지만 클라우드라는 다른 거대한 흐름에 올라탈 수 있었죠. 사티아 나델라는 이런 공로로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에 오르게 됩니다. 취임 이후 그의 업무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클라우드 기업으로 변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옮기는 것이었죠. 과거에는 우리 컴퓨터의 저장 공간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었죠. 매년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패키지를 구매하고 새롭게 설치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 오피스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 구독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 흔히들 SaaS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설치할 필요 없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패키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월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업데이트는 365일 24시간 이루어지죠. 작업도 내 컴퓨터가 아닌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저장됩니다. 컴퓨터를 열지 않아도 내 스마트폰으로 파일에 들어가 편집할 수 있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편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시대를 연 것과 별개로 사티아 나델라의 업적으로 꼽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문화를 바꿔놓은 것인데요. 사티아 나델라 취임 전 마이크로소프트는 각 사업 부문이 내부에서 서로 경쟁하는 사일로의 상징과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회사를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로 바꿔놨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폐쇄의 상징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오픈소스의 개방적인 조직으로 바꿔놨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유료화를 이끌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공개하고 누구든 이걸 수정할 수 있게 만든다는 오픈소스의 아이디어에 반대했습니다. 오픈소스는 공산주의라는 비판도 했었죠. 하지만 사티아 나델라는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사의 과거의 폐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납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연스럽게 성장했고 실적은 좋아졌습니다. 애플, 구글에 뒤처졌던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에는 드디어 두 회사와 비슷한 기업 가치로 올라가고 이때부터는 미국 기업 시총 1위
위를 두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올해로 만 10년이 넘은 사티아 나델라의 마이크로소프트 CEO 취임이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네 번째 결정적 순간인 이유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으로 구글을 따라잡은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EO는 AI 기술력 1위인 구글을 어떻게 따라잡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죠. 이때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AI 연구 비영리 기관인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 후원자였던 일론 머스크가 떠나면서 오픈 AI는 독자 생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샘 올트먼은 사티아 나델라 CEO를 찾아가 1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픈 AI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 사용 금액을 투자금으로 받는 일종의 현물 투자를 받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를 위해 엔비디아 GPU 수백 개가 설치된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만들어주죠. AI 학습의 가장 큰 비용인 GPU 비용 부담이 줄어든 오픈 AI는 이후 엄청난 AI 모델들을 뽑아냅니다. 2020년 언어 이해력이 뛰어난 GPT-3, 2021년 그림을 그려주는 달리, 2022년 GPT를 기반으로 사람처럼 말하는 능력을 갖춘 챗봇 챗GPT를 공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손을 잡으면서 가장 앞선 AI 기술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생산성 소프트웨어, 빙 같은 검색 서비스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었죠. 모두 구글에게는 엄청나게 위협적인 서비스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 자사의 모든 AI 서비스를 코파일럿이라는 브랜드로 통일시킵니다. PC 시장도 코파일럿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합니다.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는 AI를 작동시키기 좋은 고성능 PC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애플의 맥 제품군과 경쟁을 다시 불을 붙인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프라 측면에서도 오픈 AI와 손을 잡으면서 가장 뛰어난 AI 데이터 센터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 GPU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된 거죠. 이는 클라우드 시장 1위인 AWS와 확실한 차별화가 됩니다. AWS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에 대한 대응이 늦었거든요. 이처럼 오픈 AI와 손을 잡고 AI에서 치고 나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빅테크 중에서 가장 AI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초 애플을 제치고 미국 기업 시총 1위에 도달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티아 나델라 CEO가 샘 올트먼 오픈 AI CEO를 만나 투자를 결정한 2019년,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다섯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최근 3개월 주가를 보면 좀 부진합니다. 엔비디아의 시총 2위의 자리도 내줬습니다. AI에 대한 투자가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인식 때문입니다. 코파일럿이 탑재된 오피스가 엄청난 매출 증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교체 수요를 촉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애저 클라우드 사용량도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AI 상승 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였습니다.